네, 헤라님, 검찰이 삼성합병을 통해서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고 하는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헤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정권 때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거든.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 이번 정부 때는 친기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기업인들하고 있을 때 기업인들 이렇게 표정이 달라. 문재인 정부 때는 문 대통령하고 기업인들 같이 있으면 문 대통령은 마치 막 화난 사람 같이 확 달라지대 얼굴이. 적대시하는 게 느껴지고 기업인들은 막 진짜 호랑이 앞에 무슨 사슴새끼처럼 발발 떠는 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보면 되게 여유로워. 대통령하고 막 친구처럼 좀 그렇게 하고 되게 너그럽게 변모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랫사람 뭐 국무회의나 이럴 때면 딱 얼굴이 경직돼 있고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 조금 경직돼 있고 하는데 오히려 기업인들하고 있을 때는 편안해 보이고 되게 친구 같고 평등한 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대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무리하게 재판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기업은 이미 권력화된 거거든. 그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대기업이 될 정도면 이제 돈으로 권력화가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지. 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반으로 갈리지. 친기업, 반기업. 부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도와주는 강자로 지켜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국민도 있지만 되게 가난한 사람들 중에 빼앗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이런 국민들 마인드가 있어요. 이때 가장 통용되는 원칙이 불가금 불가원이야. 너무 가깝게 해서 무조건 대기업 중심으로 맞다고 이렇게 따라가면 오히려 약한 중소기업이나 약자들이 손해를 보고 횡포를 부리게 돼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고 또한 대기업은 적이라고 약자의 적이라고 하면서 때려잡고 막 불법 승계라고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막 그렇게 하면 그 수많은 약자들이 그 강자인 대기업 때문에 먹고 살잖아. 하청기업이 얼마나 많겠어? 저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망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공격해도 안 되고 그걸 적당하게 유지해야 되고 다행히 삼성이란 기업이 저렇게 클 수 있었던 데는 의식이 젠틀해. 그렇게 막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횡포 부리거나 아니면 그 뭐 이재용 회장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굉장히 어떻게 뭐 오만하거나 막 이러지 않잖아. 뭐 부를 가졌으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건 당연한데 국민들에 대해서 미움질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 품격 있게 하고 또 그 삼성의 기업 정서를 볼 때 인재 제일이니까 인재에 대해서 충분히 대우하고 있고 나라의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기업이지. 우리가 힘들고 할 때 많이 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그래서 그 조절을 잘하면서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 중심이 되면 점점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쪽으로 가게 하면 또 안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그 외국에 보면 이번에 루이비통 회장도 그 얘기 했잖아. 꼭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 없다 이랬잖아. 맞는 거야. 기업을 잘 경영해서 더 기업을 잘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지 내 자식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식한테 주고 싶으면 돈은 줘. 주식이나 아니면 그 어떤 자산을 받도록 해주고 전문 경영인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 이재용 회장이 지금 3대째잖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제 이런 말 있지. 부자가 3대 못 간다.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굉장히 이병철 회장이 제일 카리스마가 있고 이게 아주 명철해요. 합리적이고 되게 객관적이고 약자 마음도 써서 그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얼마나 탄압했어 삼성을. 그래도 그걸 박박 기면서 무시당하면서 일궈냈잖아. 그치? 굉장히 의식이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도 두려움이 생겼더라. 갑자기 이병철 회장에게 안 보이던 눈이 둥그런 게 이렇게 두려움이 세. 그래도 결단력 있고 할 거는 하거든. 근데 완전히 이재용 회장한테 와서 너무 심해. 그래서 저분은 병이 생길까 두렵더라고. 얼굴을 보는데 분명히 장기가 약화될 정도로 너무 그 두려움이 심해서 또 자식한테 물려주면 버티기 힘들 거야. 자식들이 정말 하겠다, 목숨 걸고 하고 싶다 이러지 않는 한은 그냥 일정 이상의 부만 대물림을 하고
기업이 전문 경영인 오너 체제로 가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하고 국민을 더 많이 고용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는 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받는 게 맞지 앞으로는. 그런 마인드가 좀 바꿔져야 돼. 무조건 내 핏줄이라고 그냥 했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마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많이 당해서 좀 그런 거는 인식하고 있을 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그거 눈치 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친기업을 하는데 친기업도 하면 안 돼. 어디 외국 대통령들이 기업인들 끌고 다니면서 대동하고 그렇게 하나? 기업인이 막 대놓고 대통령한테 당신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막 중국 싫어하는데 중국 쪽에 날아가서 시진핑하고 회담하고 하잖아. 그렇게 허용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가 있는데 대통령 꼬북마냥 좋아한다고 해서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이 내 신하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그 잘못된 정권의 거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게 독재 정권하의 잔재야. 그래서 그 정치권의 그 세력이 검찰이나 재판부 이런 데서 그런 권력끼리 이렇게 연합한 인프라가 형성이 돼서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인맥으로 해결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없이 독립적으로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유독 강해. 그런 인프라 서로 봐주기. 그러니까 그런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때 막 쭉 따라나고 되게 난 보기가 사실 안 좋더라고. 남들이 볼 때 그게 멋있어 보일까. 굉장히 아직도 자유가 없는 나라로 보일 거야. 어느 나라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기업을 막 쫙 데리고 가. 그리고 그것들이 늘 그러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이 우리가 조금 기업 횡보하는데 도움 주세요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원할 때 지난 정부 때는 연예인을 끌고 다녀서 BTS나 그치? 네. 그것도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권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결코 나라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질 않고 따로 분리돼 있어야 되고 따로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어쩌다가 정말 그런 회동을 하고 필요할 때 뭉치고 이런 거 모르는데 늘 하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정권과 기업인이 서로 반복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깝거나 이 자체가 이미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없어야 돼. 따로 분리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와 적대시하는 나라도 기업인이 가서 막 만나야 돼. 러시아의 그 푸틴도 만나서 사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인은 정치인 말 어차피 안 듣고 하는 거야. 이럴 때 다국적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늘 정권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 정권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기업을 때리잖아. 푸틴도 우리나라 기업 때리고 중국도 예전에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고리를 끊고 각각 따로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친하고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이 각기 가야 되는데 항상 이제까지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보면 사실은 기업이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독재를 쓰면서 동시에 또 사실 빨대 꼽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뭔가 힘이나 이런 거 엄청 이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문제지. 따로 가야 되는데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무슨 인기 얻을 일이 있어 자기들이. 정치인도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정치만 잘하면 돼. 국민 민생 돌보고 그치? 법안 잘 발의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기 얻고 권력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얻을 게 있는 거야. 연예인이나 또 기업 쪽에서도 정권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붙은 거 아니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끼리끼리 있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해먹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적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적대시하는 자체도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그러면 그거는 국민한테 나쁜 영향을 줘.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화해서 적대시하거나 또 서로 너무 밀착하면 어떻게 돼? 서로 도와주겠지, 이권으로. 그거 좋은 거 아니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제고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벌써 미국도 압박 넣잖아. 삼성 투자해달라고 정권한테. 그래서 따로 놀아야 되는데 기업은 기업일 해야 되는데 그런 정권과 유착이 돼 있으면 결국은 마이너스지. 본인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조영 회장도 예전에 발표할 때 내 대에서 마무리하고 내 자식들은 안 물려주려고 한다. 왜 그러겠어. 너무 힘든 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해도 힘들고 멀어도 힘든 거야.
그냥 각자 자기 일하면서 안면이 있는 정도. 그리고 꼭 필요해서 우리나라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규제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거를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푸는 정도. 이 정도로 해야지 그걸 서로 이용해 먹고 이런 유착 관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고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너무 삼성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지키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왜? 그 삼성 지키려고 하다가 약자가 피해볼 수 있어. 너무 과도하게 지키면. 또한 너무 삼성은 나쁘다고 대기업은 나쁘다고 하면서 공격해. 삼성 망하면 우리 다 망해. 약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적당히 해야 돼. 삼성을 적당하게 보호해야 약자도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건 안 좋다.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극단적으로 삼성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승계고 뭐고 불법 다 봐줘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 왜냐하면 그렇게 봐주다 보면 삼성이 하는 건 그 법이 되겠지. 뭐든지 다 하겠지. 횡포 부리고 중소기업 다 말살시키고. 삼성이 나라 경제에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중소기업 내가 알던 사장님도 망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대 강자의 횡포를 부릴 수 이제까지 그랬던 경력도 있고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삼성이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거기 우리 국민이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너무 공격해도 안 되는 거고 적정히 보호해야 되는 거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적당이야 뭐든지 너무 심한 집착 망해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또는 잘 돼야 된다, 흥해야 된다. 너무 큰 집착은 항상 패착을 낳지요.